우리가 사실은 현모양처를 꿈꾸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도 아니었는데.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걸요. 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최근에 이제 제가 기사로 본 이야기예요. 뭐냐면 한국의 한 여성 유튜버가 비혼을 자랑하는 그런 여성 유튜버가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사화돼서 나왔더라고요. 연 변호사님도 그 기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도 봤는데 유튜브도 보셨어요? 그분은 자랑한다기보다는 이게 자기의 삶에 프라이드가 있으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그냥 잔잔하게 약간 브이로그처럼 보여주시는 거에 가깝다. 제가 볼 때 되게 멋진 여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굉장히 당당하게 혼자서도 이렇게 잘 살아가시는 그런 되게 멋지고 매력 있는 분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한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은 이런 것이 이제 그 해외 언론에서 주목한 것이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하고 이런 여성들의 트렌드, 이것이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루어진 것, 그 부분이 조금 좀 안타까웠어요. 연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분은 대한민국의 주류로부터 다 벗어나서 살고 있지만 행복하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뭐 나의 성공, 사회적인 성공, 유리천장을 깨고 파이어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나의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이런 쪽에 가까우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파이어족 이런 지금 시대의 문화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데 이분이 대한민국 여성의 표본인 것처럼? 싱글을 지향하는 여성의 표본 문화인 것처럼 이렇게 다뤄진 게 맞나? 하는 의문이 약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지금 여성들은 이렇게 잔잔하게 사는 것보다는 나의 화려한 삶을,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약간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정말 시대에 못 다르나? 네. 저는 그분의 삶이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편 지금 이제 연 변호사님은 그걸 주류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사람들의 유행, 대세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자신만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당당하게 굉장히 자기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인상 깊었는데, 그리고 나의 선택에 대해서 당당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떠밀려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 그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결혼을 선택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긍심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이게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문화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안타까웠던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비혼이 자기가 선택한 최고의 삶일 수 있어요. 그분에게는. 그렇지만 이제 거기 제가 보면서 좀 기사에 이제 표현된 그대로만 이제 인용을 하자면 조금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현모양처가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갖지 않았다. 그게 자기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사에 인용이 됐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현모양처를 꿈꾸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도 아니었는데.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걸요. 특히 요즘에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여성이라면 처음부터 현모양처를 목표로 해가지고 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뭐 정말 남편을 잘 이렇게 보살피고 아이를 잘 키우고 이런 것에 삶의 목표를 두는 여성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남편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사회가 어떻게 조화롭게 잘 굴러가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누구나 그렇죠. 자기 그냥 나 하나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지금이 좀 더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네. 우리 아이가 살게 될 세상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이거에 더 많이 신경 쓰게 되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제 시야가 저는 넓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원래부터 이런 삶을 꿈꾸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삶에 되어지는 과정 중에서 점점점 열려가는 것들이 있더라. 네. 근데 우리가 지향점을 어떤 점으로 꼭 보고 그게 나의 삶의 목표. 그건 아니지 않나?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비혼의 삶을 선택한 여성들은 사실 기혼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물론 우리도 이제 기혼한 여성들도 비혼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고, 비혼의 여성들도 기혼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것이 정말 좋고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거를 내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기혼의 삶도 굉장히 가치가 있죠. 그것을 살아보지 않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나 개인적으로는 비혼이라는 삶을 선택해서 굉장히 난 지금 행복하고 잘 살고 있어 라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건 저 존중하고 인정하는데, 그렇지만 나와 다른 선택을 한 여성에 대해서 그 선택이 잘못된 것처럼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혼자들도 우리의 삶을 열심히 자랑해야 되는데 네. 그게 생각나네요. 갑자기 예전에 20대 출산하면 좋은 점 올렸다가 어려움 겪으셨던 그 유튜버. 예. 네. 나의 삶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했는데 그게 남을 비하하는 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 그게 평가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문화 내지 언론의 태도. 네. 이게 오히려 우리 문화를 이상하게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서 좀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 결혼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결혼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혼인신고가 된 혼인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사실혼으로 다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가정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한 그 증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도하고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니까 결혼을 하고, 안 해도 돼. 네, 결혼을 하고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자녀들 낳고 잘 살고 하지만 이걸 미혼 가정으로 놔두는 거죠. 그러면서 혜택을 받는, 제도를 악용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그러니까 일들이 이건 되게 거예요. 많은 것 같아요. 박탈의 혹은 소외의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드려, 국가가 복지 제도로. 그러면 대신 반대로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어떤 남자분이 올리신 글 봤는데, 결혼을 하시고 혼인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임신 상태인데 미혼모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라고 제안하는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는데 그 댓글 보면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요. 예, 라고 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오히려 혼인을 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미혼모인 것이 더 많은 혜택이야. 이게 이러면서 혼인율이 낮다고 말할 수 있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비혼 문제와도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혼에 좋은 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어떤 언론이 자꾸 비혼이 대세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조명을 해주면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잘못된 암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삶을 존중한다는 것이 예전엔 주류였던 가정을 이루는 삶을 소외시키고 다른 삶은 정상적이지 않다거나 좋지 않은 삶처럼 보였던 것에 대한 재조명일 뿐이지 이건 나쁘고 오히려 이게 좋은 거야 라는 취지식으로 이렇게 일도양단적인 평가는 그렇죠. 무리가 있다. 그게 지금 약간 이렇게 왜곡되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극단의 삶을 마치 이제 절대평가하듯이 비교해가지고 비혼이 기혼보다 더 좋아, 혼인신고하는 그런 법적인 결혼보다 그냥 미혼 상태로, 그냥 사실혼 관계이면서 미혼 상태로 있는 게 더 좋게 되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자꾸 대립하는 그 안에서 오히려 정말 결혼을 한 가정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어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계속해서 증폭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조금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뭐냐면 제도와 그다음에 문화 또 여기에 언론까지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조금 더 이렇게 잘 형성하고 이걸 잘 이루도록 이렇게 돕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기존의 것이라고 치부하고 이거는 낡은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주류 계속,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음. 주류를 거부하고 비주류 문화를 찾는 것이 이제 언론의 대세고 특히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네. 많이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우리 모두 약간 그런 것에 호기심이 있어. 그렇죠. 내가 네. 갖지 않은 삶에 네. 대한 호기심이 네. 있죠. 그 비주류라고 이제까지 우리가 잘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 중에도 모두 행복하고 모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 안에 존중받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그게 아름답다고 해서 주류 문화가 잘못됐다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그건 무시하거나 그렇죠.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의 대세가 약간 이거를 1대1대1대1 이렇게 하면서 기존의 주류 문화가 형성되어 왔던 것을 계속 비하하고 무시하고 법과 언론과 제도를 통해서 이것의 가치가 상실되어 가기 때문에 가정의 가치가 상실되어 간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네, 물론 우리 이제 사회가 변화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사회가 변화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치가 가족의 있는 것들. 해체는 사회 해체로 네, 이어지기 네. 쉽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네. 문화인류학자들의 좀 공통적인 의견인데 그렇죠. 이 가족 해체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화는 저희는 좀 거부하고 지양해야 싶습니다.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국가가 많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 어떤 이런 과정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가정들이 탄탄하게 기초를 이루는 사회가 건강하고 든든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 오늘 비욘 라이프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즐겁게 토론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